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히들 다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이제 앞으로 6주간 저희가 식품학 문제풀이하는 이제 첫 시간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식품학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 구성한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 당부 말씀 좀 부탁 말씀 드리고 이제 그리고 바로 수업에 진행을 할게요. 자, 우선 거기 목차 한번 봐주세요. 목차 보시면은 식품학을 총 7장으로 구성을 해 놨어요. 그죠? 7장으로 구성을 해 놨고, 그리고 이제, 각 장마다 어떻게 구성을 해 놨냐면, 이제 3개 파트로 구성을 해 놨어요. 첫 번째가, 기입형 연습하는 거, 기입형 문제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교재를 이렇게 읽어 가시면서 요 용어는 꼭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한번 연습할 수 있게끔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서술형 형태로,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이유가 뭐냐, 뭐 어떤 근거로 그러느냐, 아니면은 뭐 여기에 맞는 게 뭐냐, 뭐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들로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다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기본형 형태로,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꼭 좀 알아둬야 되는 것들, 기본적인 것들로 이제 그러니까 뭐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아니면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뭐 개론서에 나와 있는 뭐 그런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형태의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응용 형태, 그 응용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형에서 이 정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이런 형태로도 응용이 가능하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기본 문제에서 나왔던 거를 이제 그 응용 형태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가, 쭉 출제가 됐었던 이제 기출문제들로 이제 구성을 해 봤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저희 이제 영양과는 뭐 당연히, 기출문제에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학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들, 탁과에서.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가공과, 그 다음에 이제 조리과,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이렇게 군데군데 보시면 아마 가정과 문제에서도 이제 식품학 쪽하고 관련 있는 것들 있으면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이제 놓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 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식품학은. 그 다음에 이제, 당부의 말씀으로, 7월, 8월 굉장히 덥고, 오늘도 올 때 보니까 굉장히 덥더라고요. 덥고, 그리고 이제 지치고, 이제, 그런 시기예요, 사실은, 이 시기가.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제가 응원의 말씀으로 뭘 생각해보는데, 옛날에 한번 김연아 선수가 뭐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게 생각이 나갖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뭐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 거라고, 그러니까 99도까지도 끓지를 않고 100도씨가 돼야지 끓는 거라고, 그런 뭐 인터뷰 내용이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예,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선생님들 이제 정말 지치고 힘들고 그래도 다 왔어요. 이제 다 왔고, 이제 조금만 더 힘내셔서 하시면은 아마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이제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그 응원의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운 날 지치더라도 정말 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힘내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저희 이제 그 학원 이제 그 카페 홍보를 간단히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카페 보시면은. 근데 이제 아직
가입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선생님들 계세요. 이제 이론에는 이제 안 듣고 문제풀이만 이렇게 또 듣는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은 꼭 가입하셔서 그래서 좋은 그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 195쪽에 있는 수분부터 한번. 자, 수분의 첫 번째 이제 기입형 문제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1번 다음 중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되는 명칭을 쓰시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결합수에 대한 얘기예요. 1번 결합수. 여기서 이제 결합수 나왔으니까는 뭐 자유수에 대한 특징, 결합수에 대한 특징, 그리고 특히 이런 시간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도 우리가 문제에서도 제가 출제를 했는데 뭐냐면은 미생물들의 그 이용. 자유수는 미생물들이 이용을 해서 생육에 이용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결합수는 생육에 이용 못하는 이유.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좀 해두세요. 그리고 진짜 정리하실 때, 왜 저희 그 이론 시간에 우리가 같이 했던 그 정리 그 요약 프린트 있죠? 그거를 참조하셔갖고 교재하고 또 선생님들 갖고 계시는 뭐 개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린트 이렇게 해갖고 정리해 두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총 이거 제가 보니까는 한 7장 정도로 하루에, 그러니까 6주 동안에 한 번에 7장 정도 하시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7장 정도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선생님들 나름대로 요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요런 거구나 하는 거 정도만이라도 좀 기억을 하고 아니면 정리를 해갖고 오시면은 수업하시는데 아마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자, 결합수는 식품 조직 구성 성분과 결합되어 있는 기역, 수화수죠, 수화수, 그죠? 그래서 결합수의 이제 종류, 또는 결합수의 형태, 그럼 크게 이제 3가지 종류 형태로 있다 하는 거죠. 첫 번째가 결합수의 거의 대부분은 식품 성분들하고 수화를 하고 있는 수화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식품 겔 있죠, 겔. 이제 식품이 이제 겔을 형성을 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겔을 형성을 하죠? 겔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식품의 예. 식품의 예로? 그렇죠. 전분도 있고요. 잼 같은 거 있죠, 잼. 그 팩틴이 겔을 형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아니면 그 전분이 이제 겔을 형성을 하고, 그러면 그 안에 흡입되어 있는, 그러니까 겔 안에 수소결합으로 그냥 수소결합하고 있는 물, 그런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식품 고체 표면, 그러니까 고체 식품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그런 물들,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결합수의 종류,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이제 수화를 하고 있는 수화수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겔 중에, 식품 겔 중에 흡입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물, 또는 식품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흡착수 형태로 존재하는 물, 이렇게 존재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결합수의 문제. 자, 결합수의 무순압은 자유수에 비해 낮다. 그렇죠. 수증기압이죠. 수증기압. 일단 수증기압이 뭐죠? 수증기압의 정의가 액체에서 기체로 전환되려고 하는 힘을 우리가 수증기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전환되려고 하는 힘을 수증기압이라고 그래요. 수증기압. 근데 결합수의 수증기압은 자유수에 비해 낮아. 그래서 쉽게 기화되지 않기 때문에 건조가 어려우며 또한 용매로도 작용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3번. 자, 건조식품을 제조를 하는 거예요. 건조식품. 건조식품을 제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한, 그죠?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서 건조식품 형태를 만들잖아요.
자, 건조식품 제조할 때 등원 흡습 탈습 곡선은 필요해요. 등원 흡습 탈습곡이 필요하다고. 왜 그러느냐? 왜 그래? 그거는 식품의 무슨 함량을 구할 때 주로 이용된다? 그렇죠. 최적 수분 함량. 그죠? 최적 수분 함량.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춰서 저장을 하는데 상황이 바뀌어. 예를 들어서 공기가 들어간다든지 또는 온도가 저장하는 온도가 상승한다든지 그러면 등원 흡습 곡선도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를 하겠죠. 변화를 할 거란 말이야. 그지? 이제 그건 뒤에 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기역, 니은, 디귿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2번 문제 보죠. 자, BT 영역. BT 영역은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눴을 때 어디? 이 1영역, 즉 단분자막하고 2영역, 복수분자막 사이 요 경계점이 이게 BT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었죠. BT 영역. 자, BT 영역은 식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략 수분 활성도가 AW가 얼마? 0.3에서 0.4 정도에서 형성이 된다. BT 영역의 정의가 뭐였죠? BT 영역의 정의가? BT 영역의 정의. 자, 이게 물 분자들이 균일하게 하나의 분자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고체 표면이 이렇게 식품 고체 표면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균일하게 물 분자들이 이렇게 균일하게 분자막을 이렇게 형성하는 것이 이게 바로 BT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의로 보면은 물 분자가 균일하게 하나의 분자막을 형성하는 영역 이렇게 정의가 돼요. 물 분자가 균일하게 하나의 분자막을 형성하는 영역을 BT 영역. 근데 식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0.3에서 한 0.4 정도 AW 요 사이에서가 이제 BT 영역이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식품 성분과 수분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미생물은 뭐를 통해 식품 성분과 결합된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 미생물 생육에 이용할 수 없다? 뭐죠? 세포막이겠죠. 세포막. 그죠? 세포막. 그러니까 모든 세포들에서 그 물질의 이동, 물질의 이동은 어디를 통하냐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수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수분도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런데 결합수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죠. 왜냐하면 식품 성분하고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할 수 없고 그에 비해서 자유수는 쉽게 통과할 수 있고 그래서 자유수는 미생물들이 생육에 이용할 수 있지만 결합수는 미생물들이 생육에 이용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자, 식품 속 가용성 용질의 양이 증가할수록 식품 속 수증기압은 어떻게 돼? 그렇죠? 감소하겠죠. 감소. 응? 감소하고 이에 따라 수분 활성도 역시 감소한다. 자, 요거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수분 활성도 구하는 공식 중에서 자, 이게 P0가 이게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이에요.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을 나타내는 거고요. 요거 PS는 식품 속 수증기압을 나타내는 거예요. 수증기압.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자,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다가 가용성 용질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용성 용질을 식품 속에다가. 그러면은 식품 속에 있는 뭐하고 결합을 할 것 같아요? 식품 속에 들어있는 결합수하고 자유수하고 결합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유수의 양은 감소할 것이고, 그리고 결합수의 양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러니까는, 자, 식품 속에 있는 수증기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응?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용질을 첨가하게 되면. 자, 용질을 첨가하게 되면 식품 속에 있는 수증기압, 자유수양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는 이 PS가 식품 속에서 뭐 하는 거야? 그 자유수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유수의 양이 줄어드니까, 용질 첨가하면 자유수의 양이 줄어드니까, 뭐,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자유수의 양도 이제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왜 수증기압이라고 하는 정의가 액체에서 액체에서 기체가 되려고, 전환되려고 하는 힘이라고 정의를 내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용질을 첨가하게 되면은 결합수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식품 속에 있는 수증기압이 낮아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낮아지니까 당연히 수분 활성도도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겠죠. 낮아진다. 그 뜻이에요. 네. 그래서, 자, 식품 속 가용성 용질의 양이 증가할수록 식품 속에 있는 수증기압은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수분 활성도 역시 감소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이제 효소에 대한 얘기. 그래서, 왜 우리가 효소를 하면서 그때 그런 얘기 했는데, 식품 속에, 그러니까 식품의 중요한 그런 효소의 군이 두 개의 군이 있다 그랬죠. 뭐가 있죠? 식품하고 관련된 중요한 효소군. 하나가 가수분해에 관한 효소들. 그리고 또 하나가 환원에 관한 효소들. 이런 애들은 수분 활성도가 높아야지만 활성을 해요. 그래서 그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아밀라제라든지 또는 PPO, 폴리페놀 옥시다제, 그런 애들은 AW 얼마? 0.85 이하에서는 활성이 정지하거나, 효소 활성이 이제 반응수가 정지하거나 또는 억제된다. 이렇게 왜 우리가 말씀 나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 문제 내용이 그거예요. 자, 효소의 반응 속도, 수분 활성도가 증가함으로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 그래서 반응 속도가 이제 증가한단 말이에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반대로 이제 효소 자체의 안정성이에요. 효소 자체의 안정성. 자, 효소 자체의 안정성은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안정성이 증가를 해. 그러니까 효소의 반응 속도는 수분 활성도가 높을 때 증가하는 거고, 근데 효소 자체의 안정성은 수분 활성도가 낮을 때 안정성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어떤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그러면은 분말 상태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아요. 분말 상태로. 그래서 기억은 증가, 니은은 분말. 이렇게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이제 6번도 용어에 대한 정의죠. 일정한 온도에서 식품을 여러 상대 습도로 조절된 밀폐된 용기에 넣어두면, 자, 식품의 수분 함량이 용기 내 상대 습도와, 여기서 말하는 상대 습도가 뭐죠? 상대 습도? 뭐라고 정의해? 상대 습도. 응? 뭐라고 정의를 하지? 상대 습도?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함량. 그걸 우리가 상대 습도라고 정의했었잖아요. 자, 식품의 수분 함량이 용기 내 수분 함량. 용기 내 상대 습도와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이 수분의 함량을 뭐라고 불러? 이거를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한다. 그런 거죠. 자, 평형 수분 함량에 도달하게 되면은 뭐하고 뭐를 정지하죠?
흡습과 탈습을 정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그런 수분 함량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저장할 때 가장 이상적인 수분 함량이라고. 평균 수분 함량. 어떤 뭐 용어들이니까 용어에 대한 정리들을 좀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6쪽에 보시면은 이제 서술형 형태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유가 뭐냐 뭐 하는 것들 좀 나름대로 한번 선생님들이 좀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1번 자유수는 미생물 증식에 이용되어 식품 변질에 관여하는 데 비해 결합수는 미생물 증식에 이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제시해 봐라. 그럼 뭐 금방도 우리가 말씀 나눴다시피 미생물이 증식하기 위해서 수분을 이용하여 미생물이 증식하기 위해서는 이 수분이 미생물의 어디를 통과를 해줘야 돼요? 세포막을 통과를 해줘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는 자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결합수는 식품 성분하고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미생물 증식에 이용 못한다. 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문제를 할 때, 서술형 문제를 할 때, 먼저 제가 낸 이 문제에 대한 개요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답으로 해온 거를 말씀드릴 거니까는 일단 뭐 문제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좀 그 이해를 좀 해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쓴 내용은 이렇게 썼어요. 수분은 미생물의 세포막을 통해 흡수되므로 자유수는 가능하나 식품 성분과 결합된 결합수는 미생물의 세포막을 통한 흡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생물 증식에 이용될 수 없다. 이렇게. 아무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수분이 세포막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와도 아무튼 핵심은 그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도 그런 거예요. 식품 저장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식품 수분 활성도가 증가하는 이유를 제시하시오. 그래서 자, AW를 낮출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보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수분 활성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세 가지가. 하나가 물리적인 방법으로 뭐가 있었지? 건조시키는 거, 건조 탈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염장이나 당장 같은 것들. 이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저장 온도를 낮춘다 하는 거예요. 저장 온도를 낮춰요. 그래야지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을 할 수가 있다. AW가 높아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문제에서 뭐냐면 저장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식품 수분 활성도가 증가하는 이유. 그거는 뭐하고 결합수 중에서 누구하고 관련이 있냐면 흡착수 있죠. 흡착수. 아까 왜 결합수에 대한 종류할 때 흡착수 얘기했었죠. 그 흡착수는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흡착수는 어디에? 식품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거라잖아. 흡착수. 그러니까 저장 온도가 높아지면은 일단 에너지가 저장 온도가 높아지면 그 에너지를 받게 된다면 식품이 그 식품 성분이 그래서 식품 성분이 에너지를 받아서 운동을 하게 돼요. 운동을. 그러면은 이제 흡착되어 있는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흡착수가 떨어져 분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흡착수는 지금 결합수가 아닌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자유수 상태가 될 거라고. 그러면 자유수의 양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식품의 수분 활성도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게 돼. 근데 그런 내용이에요. 이 문제의 내용이. 자, 그래서 제가 쓴 게 이렇게 썼어요. 식품 저장 온도가 상승하면 식품에 흡착된 수분은 에너지를 얻게 되어 식품에 흡착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자유수로 존재하는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분 활성도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식품을 저장할 때 결국 수분 활성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저장 온도도 우리가 낮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그다음에 자, 3번 문제는 등원 흡수 탈수 곡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식품의 등원 흡수 곡선과 탈수 곡선의 기억 형태, 어떤 형태, 등원 흡수 곡선의 형태, 탈수 곡선의 형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하는 거고, 그리고 두 곡선이 일치하지 않지요. 그죠? 그럼 위에 있는 곡선이 뭐죠? 위에 있는 곡선이 탈수 곡선이에요. 그 아래에 있는 곡선이 흡습 곡선이야. 그치? 자, 두 곡선이 일치하지 않는 니은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곡선이 일치하지 않는 디귿 이유를 한번 제시해봐라. 이렇게 세 가지로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그 기억에 들어갈 답은 뭐겠어요? 그렇죠. 기억에 들어갈 답은 S자 형태 그 다음에 자, 니은은 뭐겠어요? 그렇죠. 히스테리시스 이펙트 아니면 그냥 우리말로 이력 현상 이렇게 현상. 그다음에 이제 디귿이 이제 그런 거죠. 이 이력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그리고 이런 시간에 우리 했었잖아요. 이력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아주 옛날에 나왔던 설이 뭐예요? 잉크병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요즘은 안 쓰고 요즘은 그렇죠. 개방기공학설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그 개방기공학설이라고 하는 게 내용이 뭐예요? 일단 건조를 해. 식품을 건조를 하게. 그러면은 식품 조직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축을 해. 그죠? 식품 건조하면 식품 조직이 수축이 되잖아. 그러니까 조직이 수축이 되면은 당연히 그 식품 표면에 있는 모세관들이 변형이 돼. 모세관이 변형이 된다고. 그래서 뭐 할 때? 자, 흡습했을 때 가역적으로 흡습이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식품이 흡착할 수 있는 모세관 수도 줄고 또 그 모세관도 변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력 현상이 발생한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디귿에 제가 이제 쓴 거는 이런 거예요. 탈습 과정 중 식품 조직 수축에 의해 모세관이 변형되어 흡습 시
수분의 가역적 흡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히스테리시스 이펙트, 즉 이력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문제도 사실은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만약에 뭐 수분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나올 수 있는 문제. 지질 함량이 많은 식품인 경우 등원 흡습 곡선 B 영역에서 지질 산화 속도가 증가하는 이유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들 뭐 이런 거예요. 자, BT 영역보다 수분이 적어. 자, 그랬을 때 지질의 산화 속도 어때요? 증가. 그리고 이제 BT 영역일 때 가장 최소가 되죠. 그리고 더 많을 때, 수분이 더 많을 때 지질의 산화 속도 증가. 그리고 아주 많을 때는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해요. 다시 감소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쭉 같이 그냥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는 이제 B 영역에 대한 얘기, 즉 이제 아까 여기 이제 뭐 그림상으로 제가 이렇게 간단히 그려봤지만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요 영역. 그래서 이 지질 산패하고의 그 그림을 그려 보면은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지질만 놓고 본 거예요. 지질의 그 산화 곡선만 놓고 보면. 그래서 여기 가장 요 낮은 부분이, 가장 낮은 부분이 여기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BT 영역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BT 영역보다 AW가 낮아질수록 오히려 산화 속도 이렇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BT 영역보다 많아지면 이렇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많아지면 그때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 B 영역에 대한 얘기만 물어봤어요. 먼저. 그러면 두 가지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때 했었지, 우리? 일단, B 영역이니까는 지금 흡습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흡습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은, 자, 흡습에 의해서 식품 표면이 확장이 돼요. 식품 표면이 확장이 돼. 그렇기 때문에, 자, 확장되면서 새로이 반응할 수 있는 반응 표면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산소 흡수 속도가 증가를 하게 돼. 그래서 지질의 산패 속도가, 즉 산화 속도가 빨라진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야? 흡습에 의해서 금속이온이 하는 역할이 뭐였죠? 지질하고 할 때 금속이온이 하는 거? 산화 촉매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 산화 촉매 역할. 그러니까 얘가 확산이 돼. 확산이 되기 때문에 지질 산화 속도가 증가한다. 뭐 이제 요런 내용. 예. 그래서 자, 4번에 이제 제가 쓴 거는 이렇게 썼어요. 자, 기억. 첫 번째죠. 기억. 흡습에 의해 식품 표면이 확장되어 새로운 반응 표면이 노출되므로 산소 흡수가 증가되어 지질 산화 속도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니은 흡습에 의해 산화 촉매 역할을 하는 지질 산화 촉매 역할, 흡습에 의해 지질 산화 촉매 역할을 하는 금속 이온의
금속 이온의 확산하고 저는 이제 또 가로 치시고 이동성. 그러니까 뭐 금속 이온의 확산 또는 금속 이온의 이동성 뭐 이렇게 어떤 걸 용어를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금속 이온의 확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질 산화 속도가 증가한다. 저는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식품의 수분 활성도를 낮추면 효소의 반응 속도가 억제돼. 반응 속도. 그래서 아까도 뭐 앞에서 우리 기입형 문제 할 때 말씀드렸듯이 식품하고 관련이 있는 주요한 효소의 군은 가수분해에 관한 효소하고 산화 환원에 관한 효소 분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AW가 0.85 이하에서는 반응 속도가 정지되거나 또는 억제가 돼요. 그래서 문제의 식품 내 수분 활성도를 낮춰버리면 효소의 반응 속도가 억제 또는 정지되는 이유를 제시하시라.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렇죠. 수분 AW가 낮으니까 기질의 이동 속도가 제한되죠. 그러니까 효소로 이동을 해야 효소 기질 반응을 할 텐데 AW가 낮으니까 기질의 이동 속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수분 자체가 뭐로 이용되는 거예요? 반응물로 이용이 되는 거야. 반응물로. 그래서 반응을 제한되는. 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물이 효소 반응의 반응물로 이용되는 경우. 대표적인 예가 그 지질 있잖아. 지질. 지질은 뭐하고 뭐가로 구성된 게 어떻게 결합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세롤하고 여기 이렇게 지방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방산하고 이 그리세롤하고 결합할 때 여기서 뭐 어떻게 탈수 축합을 하는 형태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뭐가 들어가면 돼? 이거 뛸려면 효소 반응, 지금 효소 리파제를 작용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효소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 효소 있고 그 다음에 기질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물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기서 물 빼서 결합한 거니까 물을 집어넣으면 다시 분리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런 반응. 그 리파제의 지질 분해 반응. 또한 뭐 대표적인 것이 그 펩티다제 있죠. 그 펩타이드 결합. 우리가 두 개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할 때 그때도 뭐가 빠져요? 물이 한 부대 빠지잖아. 그러니까 거기 물이 들어가면 개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분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반응. 그래서 반응물로서 자 이제 제가 쓴 거 기억. 기질 이동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기질 이동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니은 반응물로서 수분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반응이 요 봤던 요 지질 가수 분해 반응, 그 다음에 그 펩티드 결합 분해 반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비효소적 갈변 반응 중 마이야르 반응 시 수분 활성도가 0.6에서 0.7대 고다. 이때 수분 활성도가 0.6에서 0.7일 때 이 마이야르 반응 속도가 어때요? 최대예요, 최대. 마이야르 반응 속도가 최대야. 또 수분 활성도가 0.6에서 0.7보다 낮거나 또는 그거보다 0.6이나 0.7보다 높은 경우 마이야르 반응 속도가 저하되는 이유. 그러면 자 마이야르 반응은 AW 얼마부터 시작을 할까요?
AW, 마이알 반응. AW 0.3 이상부터 반응을 해. AW 0.3 이상부터. 대신 뭐 반응 속도라든지 뭐 이런 건 어떨 것 같아요? 반응 속도. 낮아지겠죠? 그러니까는 0.6에서 0.7일 때 최대 반응을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0.4 뭐 이 정도에서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반응을 하더라도 반응 속도가 굉장히 낮을 거라고. 자, 그래서 이제 기억 해갖고 AW가 낮은 경우 이렇게 이제 한번 따로 한번 해봤어요. 기억 AW가 낮은 경우. 자, 이럴 때는 이제 마이야르 반응 속도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반응 속도 떨어져. 반응 속도가 낮은 이유가 뭘 것 같아? 반응 속도가 낮은 이유? 일단 마이야르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뭐 반응물, 즉 지질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결합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 결합할 때 우리가 보면은 어떤 형태로 히프 연기 만들어서 질소 배당체 형태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기질이 이동을 해야 돼. 기질이. 반응물 이동을 해. 근데 이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수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동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필요하다고. 근데 수분이 적으니까 일단 반응 속도가, 즉 기질이 이동하는 속도가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0.6에서 0.7 그 이하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0.4 정도 됐어요. 그러면 반응물들이 아주 미약하지만 서서히 반응을 했을 거라고.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생성물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반응물이나 반응 생성물들이 이동이나 확산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AW가 낮은 경우. 자, 그래서 AW가 낮은 경우 저는 이렇게 썼어요. 반응물과 반응 생성물의 이동과 확산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저하된다. 그다음에 이제 니은은 AW가 높은 경우. 자, 이 경우에도 마이야르 반응 속도가 낮아지죠. 그죠? 그때는 뭐 때문에? 반응물들의 희석 효과 때문에 마이야르 반응 속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제가 쓴 거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응물의 희석 효과 때문에 반응 속도가 저하된다. 그다음에 이제 7번 문제. 건조 과일과 시리얼이 함께 첨가된 가공식품을 저장하는 경우에. 그랬을 때 물성의 변화를 예측을 해. 어떤 그 가공품에서 물성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만일 물성의 변화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그 변화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제시하시오. 근데 가로치고 뭐라고 되냐면 건조 과일이 시리얼보다 수분 활성도가 높아. 지금 건조 과일이 시리얼보다 수분 활성도가 높은 그런 상태예요. 그걸 이제 믹스해 갖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물성의 변화가 생기는지. 일단 수분 활성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러면 건조 과일에서 시리얼 쪽으로 수분이 이동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결과 건조 과일은 어떻게 됐어요? 수분이 이동했으니까 건조 과일은 더 딱딱해질 것이고, 그리고 수분을 흡수한 시리얼은 어떻게 눅눅해질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서는 뭐를 물어봤냐면, 그러면은 이 물성의 변화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수분 조절제를 첨가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분 조절제로 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솔비톨, 우리 식품에 쓰는 거니까 솔비톨, 그 다음에 설탕 또는 뭐 올리고당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수분 조절제로 써요. 그래서 수분 조절제를 첨가해 갖고 어디서 어디로 수분이, 그러니까 어디에서 수분이 이동하는 것을, 건조 과일에서 수분이 이동하는 것을 억제시켜 주면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 물성의 변화에서 이제 제가 쓴 거는 이렇게 썼어요. 건조 과일의 AW가 시리얼의 AW보다 높기 때문에 저장 시 수분은 건조 과일로부터 시리얼로 이동하게 되어 가공식품 내 건조 과일은 딱딱해지고 시리얼은 눅눅해지는 물성 변화가 예측된다.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니은 물성 변화 억제 방법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수분 조절제하고 가로치고 솔비톨, 그 다음에 컴마 찍고 설탕 컴마 찍고 올리고당하고 가로 닫고 이렇게 수분 조절제를 첨가하여 건조 과일로부터 수분 이동을 억제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성의 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단순 단백질. 자, 단순 단백질의 정의가 뭐였죠? 단순 단백질 정의. 자, 단순 단백질의 정의. 단백질을 가수분해 했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 아무튼 가수분해물이 나오잖아. 근데 어떤 형태의 가수분해물이 나오는 거야? 아미노산만. 자, 단백질을 가수분해 했는데 아미노산만 가수분해물로 나오는 그런 단백질을 우리가 단순 단백질 이렇게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단순 단백질을 가수분해 했어요. 그랬을 때 분해 전하고 분해 후의 AW 변화를 예측을 해. 그러니까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기억 예측하고 변화하는 니은 이유를 제시해. 만약에 변화한다면 왜 변화를 했는지 그 이유.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단백질하고 아미노산으로만 이렇게 가수분해 한 거야. 그러면 AW에 변화가 생겨요? 변화가 생기죠. 그죠? 변화가 생긴다고. 그러면 누가 더 AW가 낮아요? 낮아지겠어. 가수분해, 아미노산으로만 된 것들이 AW가 낮아진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뭐겠어요? 이유는. 자, 가수분해가 되니까 뭐가? 물하고 수화할 수 있는 이온기들이 그렇지 증가를 했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이쪽에 쭉 하고 여기 뭐 쭉 이렇게 이어져. 그래서 여기 COH 이제 이렇게 있다고. 그럼 이제 중간 중간에 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지금 요건 뭐를 의미한 거죠?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 여기 아미노산이 아무튼 이렇게 펩티드 결합하고 있는 상태잖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이게? 산성 아미노산이 됐다는 거고. 이거는
염기성 아미노산도 구성됐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단백질 내에서는 뭐 이쪽 끝하고 이쪽 끝하고 이런 부분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소화할 수 있는 자리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 가수분해를 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NH2, COH, 그 다음에 여기에 R인데, 뭐 만약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를 이렇게 띄게 돼. 그러면은 몇 개가 든 거예요?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생기잖아. 가수분해를 해놓으면. 그래서 가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물과 수화할 수 있는 아미노산의 기능기들의 수가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AW가 어떻게 돼? AW가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제가 쓴 거 기억 AW 변화 예측. AW 변화 예측. 가수분해 전에 비해 가수분해 후 AW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다음에 니은 이유 가수분해 결과 물과 결합할 수 있는 아미노산 기능기들을 증가시키므로 AW가 감소된다. 가수분해 결과 물과 결합할 수 있는 아미노산 기능기들을 증가시키므로 AW가 감소된다. 이렇게. 자,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